네, 최근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방역 봉쇄 완화 조치에 화장품주와 의류주 다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전망과 함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혜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방역 정책이 이제 대폭 완화되면서 사실상 이 제로 코로나가 이제 폐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와 의류주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 내년에도 훈풍 이어진다고 보도 될까요? 일단은 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장품 업종은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 구간에 돌입한 걸로 보고 있고 의류주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기조를 완화한다고 했을 때 소비재 업체들 측면에서는 효과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락다운을 이제 해제하면서 당장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오프라인 영업이 조금 더 정상화된다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제로 코로나 기조 자체가 완화되는 게 내륙에서의 이동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 크게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때문에 정통적으로 이제 중국 노출도가 높았던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소 부진했던 이제 중국 소비 시장이 회복된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시현한 상태고 LG생활건강은 40% 정도,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급격한 주가 상승에 이미 단기적인 영업활동 제한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야활동 증가에 따른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 이런 수혜를 보려면 최소한 저희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강화돼야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의류업체들, 특히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 F&F 같은 업체들은 역시 현지에서 제로 코로나 기조 완화될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국내에서도 제로 코로나 기조를 완화해줬을 때 의류 소비가 증가한 그런 현상을 직접 확인을 한 바가 있고 현지에서도 이제 방역 기조랑 의류 판매가 반비례하는, 그러니까 방역 기조가 완화될수록 의류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오히려 중국 현지에서는 더 강해 보였기 때문에 센티먼트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F&F 같은 업체들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제 실외에 이어서 실내에서도 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이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년 1월에서 3월 경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마스크 이 착용 해제 시에 아무래도 가장 수혜받는 것이 이제 색조 화장품 쪽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코스맥스나 클리오 이 같은 기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마스크 착용으로 소비에 타격을 받았던 색조 카테고리가 당연히 수혜가 가장 큰 게 맞고,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실외 마스크가 해제됐을 때에도 외부 활동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내수 화장품 소비가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완전히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립 제품 같은 메이크업 제품의 수요가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색조 카테고리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업체들인 클리오나 애경산업, 아이패밀리SC 같은 브랜드 업체, 아니면 이런 색조 제품을 생산해주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이런 ODM 업체들도 업황 회복에 따른 점진적인 이제 매출 증가는 당연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랑 중국 이외에도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도 매출 신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글로벌 인아웃바운드의 여행의 회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 색조 제품이 당연하게 증가할 수 있고 요즘에 또 최근에 K 콘텐츠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최소한 30% 이상은 업사이드가 보유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영업외단에서도 저희가 원래 전환사채가 남아있어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상승분에 따른 비용이 영업외단에 거꾸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4분기 중에 제거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은 조금 더 견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해외 사업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도 확대를 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는 이제 수장도 교체가 됐더라고요. 둘 중에 좀 어떤 기업이 먼저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신사장님들의 이제 과거 히스토리나 레퍼런스를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향후에는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좀 전략 강화할 걸로 제가 예상이 되고 LG생활건강은 이제 럭셔리 브랜드를 이제 업셀링하는 전략으로 수익성을 개선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두 되게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변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업체가 실적을 먼저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들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력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 마케팅 디비전의 디비전장을 이제 새로 선임을 하면서 브랜드 헤리티지를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모델도 최근에 이제 로제로 교체가 되면서 국내에서의 타겟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바이럴 시그널이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제 설화수 브랜드 정도로 봤을 때는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어쨌든 일부 실적 성장이라든가 점진적인 성장 회복세를 조금 포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앞에 이제 색조 화장품도 말씀 주셨는데 그 가운데 화장품 중에서 탑픽을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탑픽으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클리오 같은 업체들 아무래도 색조 체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저희가 올해 대비 내년에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은 매스 브랜드 중에서 색조 카테고리인데 실제로 이런 이제 포지션을 클리오가 이제 현지에서도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인 수요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내년 전망 리포트를 보면 사실 화장품주보다 이제 의류주 쪽을 더 긍정적으로 이제 보셨는데 좀 의류주 관련해서는 중국 외에 내년에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의류주는 사실 그 중국 외지역에서는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 그리고 OEM 같은 경우는 미국 익스포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국내나 미국도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소비가 슬로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OEM사들 같은 경우 탑2 영업무역이랑 한진 실업을 합했을 때 OEM 물량의 60% 정도가 이제 미국향이라서 미국 시장을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방의 주요 고객사들 재고는 사실 그 브랜드 바이어 아니 룰루레몬, 노스페이스 이런 업체들이나 리테일 바이어들 월마트, 콜스 이런 업체들도 재고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대비 내년에 수주량에서 큰 증가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제품가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금 상쇄할 수 있는 전방 고객사에게 전가할 수 있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전가력 측면에서는 브랜드 바이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이런 그 탑티어 브랜드 바이어들을 이제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영업무역 같은 업체가 OEM 중에서는 브랜드 바이어 리스크가 가장 적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내년의 수주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에선 여전히 현저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시장 회복 기대감이 만약에 지금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상승 가능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의류주 같은 경우에 또 모멘텀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환율도 꼽을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환율이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인데 환율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해도 될까요? 의류주 관련해서는? 사실 그 환율 효과는 그 올해 대비해서 지금 벌써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도 평균 환율이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되면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환율 효과가 이제 좀 감소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미 그거보다 더 많은 이제 실적 부진을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 수주 둔화라던가 환율 이제 그 약화라던가 이런 것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저점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가장 처음에 의류주 말씀하셨을 때 이제 FNF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의류주 중에서 FNF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FNF 내년에도 고성장 이어갈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 이제 사실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소비 회복의 강도와 상관없이 매장 수가 증가하면서 물리적으로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내년 그 이후로 25년까지는 소비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장 수 증가에 의한 물리적인 매출 성장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대비 30% 이상, 저희는 36% 정도는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F 같이 항상 이제 강조되는 업체들 이외의 의류주를 살펴볼 때 지금 현 시점 수준에서 사실 내수 패션 브랜드들은 굉장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베이스 부담도 워낙 높고 상반기 때 워낙 실적이 좋았고 또 4분기에 단기적으로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4분기에 일단 실적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우려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우려들이 이미 반영이 된 상황에서는 내수 패션 브랜드들도 저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의류주 중에서 탑픽은 F&F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그러면 뭐 말씀하신 내수 패션 브랜드에서는요,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뭘 꼽으시겠어요? 내수 패션 브랜드들은 크게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섬, SC그룹, 예. 더 네이처홀딩스 이렇게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한섬을 가장 탑픽으로 한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최선호주 F&F와 내수 패션 브랜드에서는 한섬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의류주와 화장품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혜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